자,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2단원 기권 파트, 층상구조 파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암기가 가장 많이 동반돼야 되는 파트일 것 같고 그래프 하나를 조금 유의 깊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차근차근 강의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하나 언급할 거예요. 뭐냐면은 지구 복사 평형 그리고 복사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안 했는데요 하시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권 파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인데, 기권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 기권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은 지표에서부터 상공 1000km까지를 우리는 기권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여기서 단위 가지고 장난 많이 치겠지? 1000m라고 나온다든지 혹은 1000cm로 나오게 되면은 단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체 조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공기에는 어떤 원소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질소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산소야. 우리 중학교 3학년 수준에 한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하자면은 세 번째가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가 있더라 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요즘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습해요. 축축하죠.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수증기는 기체 조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 자체는 날씨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조금씩 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일정하지 않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기체 조성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체 층상구조 설명을 할 건데 거기서 요런 내용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안정적이다. 자, 과학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동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동이 없고 굉장히 정적인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요 내용까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기권의 층상구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층상구조 공부를 할 거야. 이 층상구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봐봐,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그릴게. 먼저 그래프가 쭉 이렇게 길게 그릴 거거든. 봐봐요. X축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온도, Y축이 높이로 되어 있어서 이거 높이에 따라 구분하는 거구나. 즉 특정 높이에서는 어떤 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층상구조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기온으로 구분을 해요. 높이에 따른 기온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쭉쭉 됩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떤 걸 디테일하게 그렸는지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하고, 가장 먼저 가장 아래쪽 층, 내가 지금 살짝 올라갔지만 눈치껏 좀 무시해주고, 첫 번째 층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대류권이라고 하는 친구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냥 생각해봐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대류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쵸? 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따라서 대류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권은 비교적 불안정한 층이다 라는 말을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대류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기 3번에 쓰여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쵸? 요거까지 하나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위에 쪽 층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층권. 자, 성층권은요, 이미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는 이미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권에 비해서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층권은 이동이 없네요. 정적인 거네요.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층이구나 라는 것까지 하나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층권이 너무나 중요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 자, 얘는 다른 색깔로 필기하도록 할게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뭐가 있냐면은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친구니까 꼭 형광펜을 치시던 다른 색깔로 필기했으면 좋겠고,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태양에서 날아오고 있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반드시 알아둬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성층권의 맨 위 아니고요, 중간 부분 아니고요,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의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고 일부는 튕겨내기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쪽 층을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쪽 층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간권 같은 경우는 온도의 분포만 놓고 봐봐. 어디랑 너무 비슷하니? 대류권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다시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층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수증기,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증기의 대부분은 대류권에 집중되어 있고 성층권만 간다 하더라도 수증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제가 그래프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온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중간권은 제일 왼쪽까지 내려와 있어. 그죠? 그래서 중간권이 기권 중에서 가장 춥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왜 가장 춥냐면은 우리 여러분 지구가 땅바닥 쪽은 조금 따끈따끈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딱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지구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권이 가장 춥다는 것까지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쪽 층의 이름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불러요. 자, 열권 같은 경우는 온도의 분포만 놓고 보면 또 성층권이랑 상당히 비슷하네. 불안정했다가 안정적이다가 불안정했다가 다시 안정적이게 될 거야. 그 소리는 열권에서 대류 현상은 따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하나 필기할까요? 열권에서 제 꿈이기도 합니다. 요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바로 오로라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우리는 이거 보고 소원을 빌어요. 포르쉐 911 사주세요. 바로 별똥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간권에서는 또 유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네,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필기를 한 거지 요게 다다는 아니야. 우리가 책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 10권 같은 경우는 왜 온도가 높아지냐면은 이제 10권부터는 태양이랑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요 정도까지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봐봐. 딱 여기까지는 대륙권, 여기서부터 성층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할까? 실제로 이 기권에서? 불가능해. 무슨 소리냐면 경계가 애매모호한 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과 권 사이에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있었던 경을 빼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권에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계면을 붙이게 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은 뭐라고 부른다? 아래쪽 층 대륙권. 그 다음 계면 붙입니다. 그래서 대륙권 계면. 그럼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는 아래쪽 층인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오존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진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지구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도 분포가 생각보다 단순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층까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은 마치 중간권처럼 지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아서 온도가 낮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요 정도까지 필기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알겠죠? 요렇게 굳이 번호 좀 바꿔볼까?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하고 얘를 3번으로 하는 게 가장 이쁘려나? 이렇게 좀 이쁘긴 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중간권이랑 열권 쪽에서 에너지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적었어요. 그쵸? 지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쌤, 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대충 뭔가요? 그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제가 약간 고등 내용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 듣고 계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마 2학년 때 열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 공부했을 거예요. 그때 이 복사라고 하는 개념 공부했을 거야. 복사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뭐냐면은 물질의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그쵸?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뭘 전달하는 친구였냐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런데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주로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주로 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에 써 있죠? 자외선 혹은 적외선 혹은 가시광선 같은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외선에도 열이 있어요. 그 다음 자외선에도 열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햇빛이 비추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고 덥기도 하죠. 근데 그늘 들어가면 어때요? 조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에도 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복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니?
자외선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튕겨내, 위쪽으로. 열을 위로 튕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쪽에 열이 모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바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야. 자,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 내용 살짝 가지고 올 거라 그랬죠? 간단하게만 쓸게요. 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지구로 보내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햇빛에 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빛에 열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도 에너지를 뿜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필기할게. 적외선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요 정도 하나 보아줬으면 좋겠는데 곰곰이 생각해봐. 나 가운데 지구 설명해 줄게.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는 태양에게 에너지를 주진 않아요. 그쵸? 우리는 태양에게 열을 받고만 있어요. 그치? 그래서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주로 흡수한다. 그리고 지구 에너지는 정외선으로 열을 계속 뿜뿜 하고 있다. 즉 방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들을 바탕으로 네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구에서는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대. 평형. 자, 생각해볼까? 너네는 평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고 치우쳐진 거야? 아니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맞아요.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복사의 형태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그쵸? 태양 에너지의 양과 두 번째, 지구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필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후루 짭짭 흡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복사평형은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과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네. 우리가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일 거야. 초딩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눈썹 아니고요. 속눈썹 아니고 태양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구 하나 그려 넣어 볼게. 알겠지? 그리고 우리 지구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다 그랬지. 그쵸?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양에서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요. 일부는 지표에 의해서 반사가 돼요. 잘 들어, 뭐 해야 한다고? 반사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반사되는 총량이 얼마냐면 30% 정도는 반사가 된대.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양은 몇 %가 돼야 될까? 100에서 30%가 날아갔으니까 70%가 흡수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대기가, 일부는 지표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 지구는 받아들이는 양, 흡수하는 양이 몇 %이다? 70%인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자.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에서 내보내는 양 혹은 지표에서 내보내는 양을 전부 다 합치면 몇 %가 나오게 될 것이냐?
즉 방출하게 되는 양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70%가 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괜찮죠? 요 정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막 뭐 지구가 직접 내보내는 양도 있고 막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기열로 막 공부할 게 되게 많지만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요 정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흡수하는 양 중에서 지표가 약 50% 정도를 흡수하게 되고 대기가 약 20% 정도를 흡수하게 되더라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요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야. 가보자.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위도별로는, 즉 지구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위도별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균형적이지 않대요. 불균형적이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 근데 이거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면 대답하기 쉬워요. 우리 지구는 사실 구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를 4분의 1등분을 한 다음에 태양을 여기다 이렇게 둬보자. 태양을 둬보자. 그러면은 태양에서 날라온 빛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거야. 온도가 엄청나게 높을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 같은 데를 확인하게 되면은 조금 넓은 면적으로 퍼져서 빛이 들어올 거야. 조금은 시원하겠지. 그 다음 가장 추운 지방인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제일 넓은 면적에 골고루 에너지를 받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 좁은 면적에 때려 받는 거랑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넓은 면적으로 받는 거랑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제일 넓은 면적으로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도 부분, 이 아래쪽 부분이 가장 뜨거울 거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시원해지겠지. 이해되나요? 요 정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요런 이유 때문에 이 지구는 위도별로는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얘는 화살표 그리면 안 됩니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가운데 쪽을 적도 부근이라고 할 거고 왼쪽을 남극이라고 할까? 남극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 오른쪽을 북극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서 가장 조금 들어올 거고 지구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필기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지구 에너지야. 그 다음 분홍색이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편해. 자, 분홍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더 적어요. 그쵸? 흡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위에 쪽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과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방출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방출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어떤 상태냐면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공부했어? 우리 지구는 받아들이는 양, 흡수량이랑 내보내는 양, 방출량이 서로 어떻다 그랬죠? 같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결국에 있잖아요. 방금 전에 공부했죠? 에너지가 남아 도는 과잉된 에너지랑 상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의 양은 같아요. 면적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 쌤, 그러면은 이 과잉된 애를 이쪽으로 옮겨준다라는 소리잖아요. 양쪽으로 옮겨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옮겨주고 있는 건가요? 자, 에너지의 이동 방법이 있어.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필기만 합시다. 첫 번째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기 대순환. 그리고 두 번째가 해수의 표층 순환. 요것도 있고요. 아마 이제 지구과학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 않겠지만 제가 지구과학 강사니까 아는 척 한번 하겠습니다.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얘로도 에너지를 일부 전달하곤 합니다. 근데 얘는 뭐 안 나오니까 괄호 칠게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38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알겠지?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거 한번 볼 건데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있잖아. 요거 봐봐. 요 그림 한번 보자. 그냥 무조건 내가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꽤 재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 지구의 이 대기는요. 이 대기는 열 에너지를 다시 지구로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요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알겠죠? 자, 이 대기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기도 해요. 요 두 가지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대기에서 지표로, 대기에서 지표로, 지표에서 대기로 에너지가 빙글빙글 돌아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6번 온실 효과인데 자, 온실 효과는 개념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대기의 재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 공기에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쌤, 그럼 대기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 공기들, 즉 대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흡수하고 있어요. 대기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양, 즉 지구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뜨거워요. 대기는. 근데 여러분 밤이 되면은 이제 태양 에너지 흡수할 수 없잖아. 해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에너지를 지표로 재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은 같은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 안에, 행성 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하겠습니다. 대기가 태양 에너지도 흡수하고 지구 에너지도 흡수하게 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은 대기가 우리 지구처럼 공기층이 있을 때 그리고 달이나 수성처럼 대기라고 하는 것, 공기층이 없을 때를 정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요거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공부해 볼게요. 대기가 있을 때는 우리 지구처럼 대기가 있을 때는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층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도 들어온 다음에 내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다시 지표로 되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 노란색 화살표 때문에 비교적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한 영상 15도 정도인가? 18도 정도, 그냥 영상이다 정도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달이나 수성처럼 대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다, 행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들어온 다음에 그냥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게 온도가 유지되는 거야. 영하 18도 정도로 굉장히 차가워진다는 거 하나.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쌤, 근데 저 온실 효과 저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조금 위험한 것이긴 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친구가 누구냐면 온실 기체라고 하는 친구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온실 기체에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두 번째 메테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너네 제일 많이 틀린다. 별 5개. 수증기도 사실은 온실 기체야. 쌤, 그러면 수증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 안 일어나겠네요?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얘들아? 우리 온실 효과를 막기 위해서 수증기를 없애면 비가 안 와요. 그쵸? 기상현상을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조절하진 않고 주로 이제 탄소인 친구들을 많이 조절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실 효과가 너무나 세지면 뭐가 되는 거야? 요즘 굉장히 이것 때문에 위험하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야. 그쵸?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형성되었고, 그 적정 온도에서 우리 인류는 따뜻하게,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들도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현상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하나 설명하면은 기권, 청산구조까지는 수업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